기술 창업은 서비스 분야, 예술 문화 분야, 교육 분야 등 타 분야의 창업과는 다르게 세상에 없던 기술을 기획하고 구현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재권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업의 본질상 새롭고 유용한 혁신적 기술이 경쟁력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같은 지재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가장 부합한 창업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허를 보유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후발주자들이 카피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막는 배타적 독점권의 확보입니다. 아마 특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특허의 주된 기능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에서 특허를 많이 내는 5개 국가 중 하나일 만큼 특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신문기사에서 기업 간 기술 탈취나 카피 모방 제품에 대한 분쟁이 보이고, 또 그런 분쟁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회사의 흥망이 갈리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 아직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혁신을 도모하기보다는 상품성 있는 다른 사람의 기술을 모방해서 유사 제품, 유사 서비스를 내놓아 시장을 나누어 먹으려는 시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어렵게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금방 모방 기술이 출현해서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특히 그러한 모방 기술이 영업력이나 자본력이 있는 곳이라서 시장에서 이제 내 기술이 오리지널이라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허망한 실패가 있을까 싶어요. 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충실히 잘 받아 놓으면 경쟁자나 후발주자들이 그 특허로 인해 조심을 하고 주저하게 되겠죠. 잘 모르고 따라 했다가도 특허권 침해 경고를 받으면 침해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또한 경쟁 기업에서 특허 분쟁을 먼저 걸어와서 우리가 피소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물론 사전에 경쟁사, 선도사에 대한 보유 특허 조사와 분쟁 예방 전략을 수립해서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분쟁을 걸어오는 일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보면 주변에서 시기를 해서 겪는 속상한 상황들도 생기잖아요. 우리 사업이 순항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경쟁사, 특히 앞서서 그 시장을 선점했던 회사는 특허 분쟁으로 후발주자를 견제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공격할 특허가 있다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겠죠. 물론 분쟁을 걸어온 경쟁사가 우리 특허 기술을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특허가 한두 개 있어서는 안 되고 경쟁사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갖춰 놓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들 착각하는 것이 특허를 그 기술을 써도 되는 면허증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술 창업을 하신 분들 중 그 기술은 우리가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써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허의 권능을 착각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한다면 특허를 받았기에 우리가 그 기술을 써도 되는 게 아니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 자신의 특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헷갈려 하세요. 특허는 공격수단이지 다른 이가 분쟁을 거는 걸 막을 수 있는 면허가 아니거든요. 즉, 특허는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있는 기술을 다른 이가 못 쓰게 저지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내가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의 터치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기술을 써도 된다고 국가가 허가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허는 적국이 우리 기술 영토를 쳐들어올 때 쫓아낼 수 있게 쏠 수 있는 미사일이지, 남의 기술을 침해해도 된다고 발급해 준 면허증은 아니에요. 핵보유국 사이에서는 전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경쟁사에게 쓸 카드가 있다면 역설적으로 경쟁사도 우리에게 섣불리 특허로 분쟁을 걸어오기 힘들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본질적 기능인 타인의 기술 모방을 방지하는 역할을 잘 생각하고 기술 창업 초기부터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늘 병행해서 챙겨야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내가 다른 선행기업의 기술을 베껴서 미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술력과 내 아이디어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창업을 한다고 하면 특허권 확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필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다음, 특허의 두 번째 역할은 기술력에 대한 간접적 지표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기 시드 투자부터 시작해서 시리즈 A, B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기술력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특허 보유와 관리 현황이에요. 요즘은 VC나 펀드의 의사결정에서도 기업이 특허를 보유했는지 면밀히 실사를 합니다. 그냥 특허가 있냐 없냐, 몇 개 있냐 수준이 아니라 점점 많은 투자자들이 특허의 권리 범위, 해외 특허의 확보 여부, 유효성까지 특허를 들여다보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을 할 때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 기보유 특허가 있다는 점은 기술력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구 인력들의 역량이나 기업의 역량, 종전 개발 실적 못지않게 특허 보유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즉, 아카데믹한 연구자의 연구 업적과 실력을 논문 게재와 피인용으로 간접적으로 평가하듯이 기업의 기술력은 특허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그 중요성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의 세 번째 기능은 어쩌면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허권 자체가 자산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공인회계 기준 IFRS의 적용에 따라서 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자산으로 회계장부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매출 채권이 있거나 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기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지재권도 가치평가를 거쳐 금전적으로 산정이 되면 자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 즉 평가 금액에 이 지재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를 보유한다는 것은 기업의 자산을 늘리는 직접적 수단이 됩니다. 특허를 통해서 기업의 자산을 늘리면 뭐가 좋을까요? 우선 기업의 신용도가 올라가고요. 투자를 받을 때 산정하는 기업 총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금융권에서도 지재권 자체를 담보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곳,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곳도 그래서 특허에 대한 금전적 가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파산한 캐나다 통신업체 노텔이라는 회사는 회계적으로는 자본 잠식이 되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지만 6,000건 정도의 보유 특허가 있었고, 그 특허에 대해서 구글, 그리고 삼성, 소니가 참여한 RPX 펀드, 그리고 애플, MS, 림이 참여한 컨소시엄, 이런 것들이 인수 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한 건당 8억 원 가까운 평균 금액으로 특허들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의 매매가 외국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건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구하게 거래가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허가 기술 침해를 막을 수단이나 기술력을 인정받는 지표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특허 자체가 기업의 자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업을 키워가면서 특허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특허 확보에 드는 돈을 코스트, 비용이 아니라 인베스트, 투자로 여기게 되죠. R&D 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R&D 투자라고 하는 것처럼요.